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밀양엔 처녀 원혼의 전설이 있습니다. 사또마다 부임 후 죽어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죠. 귀신이 나와도 도망치지 않겠소. 단 한 명의 사또만이 버텼습니다. 한밤중 처녀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제 원수는 바로 그자입니다. 범인은 아무도 예상 못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진실은 소름이 돋습니다. 불빛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여, 경남 밀양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밀양은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고을이었습니다. 영남루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조선 8경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빼어났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고을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관아 뒤편 대나무 숲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바람소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소리치고는 너무나 또렷했고 너무나 슬펐으니까요. 밀양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면 백성들은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이번 사또는 얼마나 버티실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밀양 고을에 부임한 사또마다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으니까요.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숨이 끊어져 있을 뿐이었죠. 조정에서는 밀양 사또 자리를 깊이 벼슬로 분류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죠. 억지로 보내진 사또들은 부임 첫날 밤부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이유도 모른 채 죽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수십 년째 제대로 된 수령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밀양은 귀신이 다스리는 고을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해 밀양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엄사용. 젊고 담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엄사용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밀양만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엄사용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자리라면 어디를 가도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 자리라면 밀양도 문제 없습니다. 밀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동행하던 관리들이 하나씩 핑계를 대며 돌아섰습니다. 아전들도 제발 마음을 돌리시라 읍소했죠. 그러나 엄사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밀양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엄사용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죽기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그것은 묻지 않으시는 게 말하라. 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죽기 전날 밤마다 관아 뒤편 대나무 숲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또들이 무언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다음날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고요. 엄사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떠돌고 있다는 그 원혼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누구든 저리 오래 울고 있다면 필시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낮고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엄사용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흰 안개가 마루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형체를 갖추더니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손목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전임 사또들이 이 장면을 보고 혼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사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사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부탁이었죠. 엄사용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원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말하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리했는지, 내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겠다. 여인은 처음으로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아랑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밀양 부사의 딸이었죠. 아랑은 밀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글도 잘 읽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즐겼죠.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미소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화근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던 통인 베백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자였죠. 그는 오래전부터 아랑을 눈여겨봐 왔습니다. 아랑의 아버지 곁에서 신임을 얻으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아랑은 유모와 함께 영남루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운 밤이었고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밤이었죠. 그때 베백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모를 따돌린 그는 아랑을 대나무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랑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핥히고 도망치려 했죠. 그러나 베백도는 아랑이 소리를 지를수록 더욱 광기 어린 눈빛이 됐습니다. 결국 베백도는 아랑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숨겼죠. 유모는 아랑이 사라지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백도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랑의 아버지에게 귀옛말을 했죠. 아가씨께서 스스로 도망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내를 따라간 것이 아닐까? 아랑의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수치스러운 소문이 퍼졌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백도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랑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엄사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못된 자에게 목숨을 잃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소문만 남긴 채 수십 년을 떠돌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도 진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을지 엄사용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원수가 누구냐? 아랑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원수는 바로 그자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엄사용은 그 방향을 똑똑히 눈에 새겼습니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마.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다. 아랑은 오래도록 엄사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전들은 엄사용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그보다 베백도라는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베백도는 오래전부터 밀양에서 행색계나 하는 자였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엄사용의 눈빛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베백도가 잡혀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사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저는 수십 년째 이 고을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꿈에서 귀신한테 들었다고 사람을 잡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변 아전들도 술렁였습니다. 베백도는 밀양에서 오래 뿌리를 내린 자였습니다. 그의 편이 관아 안에도 있었죠. 엄사용을 향한 눈빛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사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숲을 팔아. 베백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사용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베백도는 그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가 관아까지 들려왔죠. 베백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이 달려왔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유골과 함께 세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색이 바랬지만 형태가 남아있는 놀이개였습니다. 그리고 옷가락지 하나.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유골 바로 옆에 또 다른 물건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패도였습니다. 손잡이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칼이었죠. 엄사용은 패도를 들어 베백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이냐? 베백도의 얼굴이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 패도는 베백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은 배씨 가문만의 표식이었죠. 그것이 아랑의 유골 옆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몸싸움 중에 자신도 모르게 흘린 것이었겠죠. 그러나 베백도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것이 제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소? 누군가 모함하려고 묻어둔 것일 수도 있지 않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랑의 유모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었죠.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가씨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달아드린 놀이개입니다. 그리고 옷가락지도 아가씨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백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하오. 그날 밤 당신이 아가씨를 끌고 가는 것을 봤소. 무서워서 수십 년을 말 못하고 살았소. 그것이 이 늙은이의 한이었소. 노파의 말이 끝나자 관아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백도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유골, 가문의 패도, 유모의 증언.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를 올감했습니다. 내가 그랬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떠돌았던 아랑의 한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백도는 그 자리에서 처형됐습니다. 처형이 끝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봄비 냄새 같기도 한 바람이었죠. 백성들은 그 바람이 아랑의 영혼이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수십 년의 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라고요. 엄사용은 관아 뒤편 대나무 숲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밀양은 달라졌습니다. 엄사용은 오랜 세월 수령 없이 방치됐던 밀양을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죠. 밀양 백성들은 엄사용 사또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사용이 밀양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랑의 덕분이라고요.
아랑이 수십 년 동안 나쁜 수령들을 내쫓고 진정한 사또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요. 아랑의 이야기는 밀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아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수십 년을 떠돌았던 처녀의 원한이 드디어 풀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밀양에 가면 아랑각이 있습니다. 해마다 아랑제가 열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결국 원한을 풀고 고이 잠든 아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담이 큰 사또 하나가 도망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포기하지 않고 울었던 아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한은 반드시 풀린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이라고요. 밀양 아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불빛 야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억울한 원혼도 결국 진실 앞에 한을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불빛 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